오늘 또 뭐 갖고 왔어? 자, 오징어 게임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안 보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징어 게임 봤잖아. 봤지. 어. 보면은 잘안 나오고 좀 돼. 보면은 이게 범죄의 원상. 그렇지. 그 안이 무슨 다 저거잖아. 그렇지. 그런 면 있지. 그거를 한번 보면 어. 얘네들 있잖아. 네모, 어. 세모, 동그라미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이러잖아. 어. 지시도 하고 쏴 죽이라고 지시도 하고. 어. 그래서 얘네들은 응. 어떤 죄를 지은 걸까? 또는 몇 년을 받을까? 근데 이거 왜 해야 돼? 응? 왜? 형!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질문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많이 궁금하다 이거지? 응. 그래. 뭐 걔들이 이제 뭐 내 기분 따라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걔들이 이제 행위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내야 되는데 쏴 죽인 거? 막 이렇게 총 쏘고 하는 거? 그렇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그 저기 뭐야 크게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우리 왜 있잖아 그 조직 범죄 얘들의 그 왜 N번방 사건 이런 거 할 때 그때 걔들이 조직 범죄했냐 이게 막 따졌다. 범죄 조직을 구성했냐. 범죄 조직을 구성하면은 수개인 사람들하고 단순 가담한 사람들하고 이제 형량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얘들이 그 뭐지? 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할배 있잖아, 할배. 오영수? 그분 그런 것처럼 그 사람 근데 이거 다 이제 정조직으로 되게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내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얼핏 나 지금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이게 그냥 거의 뭐 동의에 의한 뭐 게임 참가 그리고 그 어떤 그 과정에서 사람 죽이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범죄 집단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서 뭐 뭐 조폭으로 치면 이게 수배가 있을 거고 거기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 디테일하게 그 정확하게 지금 식별은 안 되니까 그냥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감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지시를 내리는 사람 쏴 죽여라 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 뭐 이런 것만 보면 그리고 이런 거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살인이라는 사람을 이제 죽잖아. 사람 이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쟤네들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얘네들이 행위를 했어. 근데 그 행위가 살인 행위야. 근데 이제 이거 두 가지로 보는 거야. 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 이게 보통 이제 혼자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러 사람이잖아. 여러 사람일 때는 그 사람들이 가담 형식을 봐야 돼.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은 뭐냐면 살인이라는 행위를 이제 기능적 실형행위 뭐 분담 분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나눠서 했냐? 뭐 누구는 망보고, 누구는 이제 뭐 그러니까 유인하고, 누구는 망보고, 그다음 누구는 뭐 총을 쏘고 목조로 칼로 찌르고 뭐 이런 것처럼 그걸 다 이제 행위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좀 거시기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공동정범이다. 실행행위를 좀 기능적으로 나눈 면이 있다라고 하면 싸그리 그냥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아니었을 때 그렇게 보기 힘들다. 좀 이렇게 행위의 경중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시킨 놈. 교사한 사람이 있고 교사 받아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총을 쏜 사람하고 교사한 사람은 같이 형량이 같아.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좀 그렇고 근데 옆에서 그냥 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사람 그거는 이제 형이 감경이 되긴 하지. 그 차이는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검은색 마스크를 쓴 총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하는데 얘네들은 사람을 죽기 때문에 사형? 그렇지. 사형. 오케이. 아니 근데 그 살인인데 사형의 법정이 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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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형,
그 이제 법정형이 있는 거지. 그에 따라서 몇 명 죽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좀 뭐야 이게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죽였는데 5년만 살다 나오는 사람 있고 근데 또 뭐 더 오래 사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은 결과가 발생해도 구체적으로 있잖아 막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릴 때부터 의붓 아버지한테 뭐 성폭행 계속 당하다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막 이런 경우 이게 좀 약하게 나오지. 이 사람이 죽었다고 이 사람 무조건 사형시키면 안 되잖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여기서도 그 몇 명 죽인 사람들이 숫자가 다를 수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그럼 이 깜짝 마스크, 어. 얘가 아, 얘는 어. 오영수의 지시를 받아서 얘가 총 책임자로 나오는 음. 마스크잖아. 음. 얘는 몇 년이야? 그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거의 모든 애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가이드라인을 줬달까? 이런 경우는 죽여라. 뭐 이렇게 뭘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마스크 얘 뭐지? 하여튼 얘 변호사다 예를 들어서. 근데 첫 번째 걔 변호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야, 내가 직접 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직접 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얘들한테 뭐 그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야 이렇게 도망가면 그거 뭐였어 초기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돌아보는데 뭐 그 움직였다. 움직이면 이제 총을 쏴 뭐 이런 건데 그걸 디테일하게 이제 뭐 그런 류의 내용이 담긴 거를 문건으로 작성해서 지시한 게 발견이 됐다. 그럼 이제 교사한 게 확실하잖아. 빼박인 거고. 예를 들어 뭐 야 움직이면 없애버려. 라고 했어. 그 말 한 거는 이제 지시 받은 애들이 재판 받다가 수사 받다가 아니 제가 움직이면 없애버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움직이면 없애버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근데 다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한 발 양보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면 없애버려 그 앞에 목적어 생략됐대 생략. 개미가 움직이면 없애버려라 라고 한 거지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어. 판사한테 혼나지 않아? 뭐 개박살 나겠지. 장난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그게 뭐 옳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재판으로 진행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을 거 아니야. 돈값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뭐 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거든.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얘가 살인을 교사하고 나쁜 짓을 한 놈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만약에 100사람이 죽었다. 참가한 사람이 몇 명이었지?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456. 아 그랬나? 456명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빼고 다 죽었을 때 그 하나하나의 피해자잖아? 그 하나는 이제 행위 총 쏜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하고 이 총책임 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 하나하나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얘들 다 죽었고 얘들 지시받았다고 하면 얘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못 가니까 검찰에서 다 그걸 조사를 엄청나게 할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입증 책임이 검찰한테 있으니까 나는 판사한테 한 100마디 말을 던져가지고 그러네. 그거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그런 취지로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정도의 의심만 들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 변호사는 택도 없는 얘기를 막 던지는 거지. 다 까요. 다 까는데 그 중에 한 개 정도만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 라는 의심만 들게 하면 되니까 변호사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지. 엉뚱한 얘기를. 그러면 검정 마스크는 사형을 안 당할 수도 있다. 아,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검찰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명확한 지시나 이런 게 없을 때 이 피교사자 실제로 그 해서 막 총쏘한 애들이
진술이 일관될 거 아니야. 여러 명 있잖아. 제가 지시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부인해도 빠져나가. 그리고 이제 이제 사망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거의 이건 뭐 사형이지 뭐. 사형. 자, 여기 이제 외국에서 이 현장에 사람들이 죽는 거를 보러 온 부자들. 이 부자들은 만약에 이게 다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잡혔다. 이것도 이제 그 돈을 준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뭐 오영수나 이제 뭐 그 마스크 총책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데, 그냥 나는 오롯이 뭐 나의 재미를 위해서 인생이 너무 무료해서 이렇게 한 거다. 쟤들은 뭐 그냥 상관없고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구경하러 온 구경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구경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이게 얘기하는 게 단순 구경꾼이다 라고 하면 저 사람들한테 뭐 법적 책임 묻기는 어렵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쟤들이 준 돈으로 무기도 사고 무인도도 사가지고 레세트도 만들고 뭐 이런 게 했다. 뭐 쟤들이 범행을 도와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뒤에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패널이 있다. 정신적으로 이걸 범행을 도와준 거고 그 돈으로 무기를 샀다, 무인도를 샀다라고 하면 물질적으로도 도와준 게 되지. 그럼 이제 살인죄 방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오용수나 네. 끔정 마스크보다는 덜하다. 그렇지. 방조했잖아? 방조를 했다라고 치면 이제 필수적으로 감경해줘야 형을 좀 깎아줘야 되는 건 있지. 교사는 아까 말했던 교사하고 방조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공범인데 교사는 시킨 사람이 그 행위자하고 똑같은 형을 처벌이 되고 옆에서 단순히 이제 도와준 사람은 형을 좀 깎아준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 같거든. 모르겠지만 뭐 이 깊숙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오영수하고 뭐 이렇게 판을 짜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상금을 주고 이제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고 더 중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망의 결과에 이제 여러 사람이 개입한 거니까 이제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정범이냐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준 돈이 실제 이렇게 쓰인다. 이 사람들이 456명 이렇게 게임에 참가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내 돈이 쓰인다. 이런 걸 알고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가지고 이렇게 이 사망의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하는 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나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실행에 분담한 거는 공동정보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좀 나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요 돈 준 행위 자체를 범행을 시키는 거 교사하고 사주하는 거라고 만약에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면 교사로 가능한 거지. 요 단계까지 끊기면 이제 실제 행위자들하고 똑같이 처벌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검찰 수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고의 있잖아. 속마음 들어가가지고 얘가 실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 자체가 검찰 쪽에 있으니까 뭐 무조건 이제 센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공동정범으로 구성해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막 처음에 이제 공동정범입니다 아니면 교사입니다 주장을 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하는데 근데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요 방조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 근데 문제는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 행위는 하나잖아. 팩트는 하나인데
요렇게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내가 스스로 치아가다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해가지고 제일 자신 있는 거 확실한 거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가도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좀 약하고 근데 이것만 끝까지 우리 이겁니다라고 해서 무죄 나오면 안 되잖아. 나쁜 짓 한 새끼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제일 안전한 걸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좀 판단이 필요하지. 자, 핵심이죠, 핵심. 이 할배는 몇 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 이 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잖아. 일단 피해자가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이제 마스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지시를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확인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할배가 그 누구지? 이정재한테 마지막에 그렇게 그 내가 사실은 판을 짰다고 나중에 얘기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판을 짰다. 이제 먼저 죽은지 변론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미리 알아야 이제 이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때 뭐 흔히 말하는 그 이병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만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던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저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이병헌이 이런 사람이 사실은 지 할배한테 지시 받은 겁니다라고 진술을 안 하면 알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추상적인 가능성하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추상적으로는 야, 그거 뭐 난 사후적인 얘기긴 한데 야, 얘가 다 한 거야. 그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자도 많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뭐 범죄 집단이다라고 하면 거의 뭐 수개에 각받고 그러면 이제 법정 최고형이 이제 사형이 이제 선고되고 집행이 되는 게 당연히 정의 부합하는 건데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존재 자체를 몰랐어. 그럼 수사 안 하겠지. 못 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내 죽기 전에 사실 그거 내가 했어? 라고 하지만 그 수사할 때는 이 사람은 대상 자체가 아니었지. 그렇지. 나도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렇네. 잠깐만 기억이 안 나.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죽은 것처럼 영화에서는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지.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없다.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다 자기가 어레인지하고 이렇게 한 게 이제 맞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 서류가 다 나오고 동영상이 다 발각이 되고 이러면 이제 뭐 큰일 나는 거고. 그렇지. 그런 게 없으면 배째라면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의견서나 이런 걸 쓸 때 최후 수단으로 쓰는 게 그거야. 긴가민가 할 때 이제 내 의뢰인 이제 피의자 피고인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잘못한 게 했어. 석연치 않은 짓을 하긴 했는데 그 범죄 결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하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 처벌하려고 하면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행위와 결과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맨날 이런 이제 변호사들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석연치 않은 짓, 유감스러운 짓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어떤 결과 발생한 것도 맞아요. 근데 이 행위하고 이 결과하고 인과관계가 없어요. 변호사들이 인과관계 없다는 주장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데 입증이 덜 됐습니다. 이게 입증이 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사가 살아있는 생물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저 사람이 처벌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데 증거가 좀 불충분할 때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공유. 유인책.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입증의 문제기도 하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그 전체 조직 있잖아. 응. 실제로 그 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애인가? 알고 있지? 그래? 그거는 모르지. 그러니까 그는 영화상에서는 나오지가 않지. 그렇지. 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뭐 다 같이 뭐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치. 있는데 그냥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얘는 그냥 가서 이거 전달해주고 말 몇 마디 하고 또 지는 또 실제로 얘 있을 수 있어. 정말 얘한테 기회를 준다. 그렇지. 인생 구제를 해준다. 그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범죄가 아닌 거야. 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 이런 게 이제 객관적인 거면 주관적으로 우리 고의 얘기하잖아. 고의. 이게 지금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그러면 얘 처벌하기 어렵지.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 방조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인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면 이제 약취 유인하는 거지. 사람을 속여가지고 일정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 그래서 약취 유인 이런 건 문제 되지. 그러면 거기 이제 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뭐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운전하는 사람, 시설 관리하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합숙소에 밥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이런 사람이면 이 경우가 있고 그걸 몰랐는데 이렇게 뭐 총소리 들리고 사람도 죽어나가. 봤더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알았을 경우에 이 일하는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제가 이 상황 자체 전혀 모른다. 나는 그냥 여기 청소하고 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밥하고 청소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뭐 범죄시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객관적 부정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 가지 뭐 아니면 좀 더 넓게 보면 세 가지로 뭐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다 아니면 아저씨 아줌마의 뭐 가족이다 아니면 아저씨 아줌마가 선임한 변호사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처벌해야지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류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 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었고 그냥 밥만 했고 청소만 했어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그 아저씨 아줌마 머릿속에 못 들어가잖아. 실제로 이제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놓으면 이제 밥하고 청소한 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야 그게 말이 되냐? 그 밀폐된 공간에 총소리 나고 그렇지. 대충 막 뭐 원박 투데이도 아니고 뭐 보면 안다. 이래서 이제 그런 거 입증도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되긴 했는데 얘들 알았다 지금. 알았고 내가 이제 이런 류의 결과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았고 또 이제 뭐 도와주는 면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방조나 이렇게 구성은 돼. 그리고 방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나한테 도움을 받는 이 사람이 이제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거든. 이제 그런 거가 있었다는 이제 있었어.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밥을 하니까 내가 지어준 밥으로 아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얘네들이 밥도 먹고 얘들이 힘내가지고 살인을 하는구나. 내가 이걸 도와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또 구체적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정당방위, 뭐 긴급 피난, 뭐 정당행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로 이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요 책임 단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죽인다 했다는 거지. 너 밥 안 하면 얘기 막 죽잖아. 근데 막 강요된 행위인 거야. 얘들이 너 밥하고 청소 안 하면은 쏴 죽이겠다고. 근데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임 단계에서 이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뭐 검찰하고
변호인 측의 이제 싸움의 문제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제 경우의 수 좀 나눠서 근데 이것도 이제 가정적인 판단이잖아. 그치. 우리가 사실관계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하다가 중간에 나 보안돌래 하는 애들 막 쏴죽였는데 그럼 걔들이 뭐야? 비밀 알잖아. 그치. 그런 거를 대충 상을 아는 사람이라 쳤을 때 나 그만둘래요 라고 하면 쏴 죽일 수 있고 그럼 쏴 죽여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탈출했어 예를 들어서 무인데 탈출하기도 어렵지만 막 뭐 이렇게 떼목 만들어 탈출한다 했을 때 쏴 죽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거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약간 저기 조금 더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실제로 협박은 안 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아. 총을 쏴서 죽였어. 근데 강요는 안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아 나도 탈출하거나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팩트가 없는데 내 혼자 뭐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논리가 박해지지만 다른 사람을 쏴 죽이는 뭔가가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협박이라 치면 너 해꾸질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해악의 고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직접 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보란 듯이 보여주는 거야. 딱 불러내가지고 탈출하는 사람 해서 머리에 총 겨눠가지고 빵 쐈다.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하겠다 굳이 말할 필요 없지. 그렇지.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포심을 느껴서 뭐 행위를 했다고 뭐 말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주인공입니다. 이정재는 사람을 죽인 게 없어. 근데 불법 모임에 참가를 했고 나중에 상금도 엄청나게 탔지. 얘는 뭐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고 나는 이 게임에서 빠져나가겠다, 탈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어찌됐건 자기 위에 다 죽어버렸고 상금도 몇백억 탔고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이정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그냥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보면 굳이 따지면 도박? 그러니까 뭐냐면 도박이 우리가 흔히 할 때 포커 치고 고스톱 치고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승패 있잖아? 이기고 지고 뭐 그래서 돈을 타고 말고 이런 거 자체가 굳이 따지면 이제 도박이 이제 승패에 의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건데 그 승패가 우연적 사정에 의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누군가가 막 자기 미리 판을 짜놨다. 이건 아예 그냥 사기고 그게 아닌데 그 승패가 우연적 사정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의 이제 금액인 거.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사람 친구들 옛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고스톱을 쳤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냥 이 정도는 뭐 시골에서 그냥 겨울에 초원에 할매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도박이라고 힘들고 이제 금액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서 이제 뭐 하는데 내 지금 게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결과가 되게 우연적인 사정에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이 다 짜져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허용된 거니까 도박죄로 처벌 안 하는 거지. 그 결과에 따라서 골프 내기를 해가지고 돈을 걸었다. 도박으로 처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굳이 처벌하려고 이제 구성을 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뭐 불법적인 모임에 참가했다? 불법적인 모임에 참가한 거 자체를 근데 뭐 이것도 아까 이제 비슷한 논리로 처음에 그 명함을 받았을 때 그 게임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이렇게 참여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이제 한번 모임이 깨지고 밖으로 나갔잖아. 그렇지. 그리고 다시 들어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 죽는 거를 보고 음. 나갔던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다시 합류한 거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사람을 안 죽였다 하더라도 그럼 자기 생각에는 뭐로 처벌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음. 나 외에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갔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죽이진 않았지만 만약에 1대1로 붙었는데 자기가 이기면 상대방은 죽는다는 거를 알면 그것도 어떻게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살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도 내가 이렇게 직접 한 건 아닌데 여기 뭐 간접 정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누군가가 내가 이기고 얘가 지면 얘가 얘를 죽인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약간 그걸 알면서도 감수했으니까 뭐 미필적 고의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 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를 이제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또 한편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긴급 피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맞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그 참여하는 것 자체를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하기 위한 거라 이제 구성을 하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갖다 대겠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뭐 아니면은 그 적법행위 기대 가능이 없었다. 그래서 책임 단계 그러니까 논리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이제 주장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에는 뭐 불법 모임 참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자기 일조했거나 아니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 참여했다는 거를 문제 삼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돈도 돈? 타왔고 돈은 상관없나? 돈은 이제 돈 타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굳이 어거지를 쓰면 이제 도박 쪽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부당이득죄? 부당이득죄는 조금 자기가 타온 건 아니지 솔직히. 나중에 봤더니 자기 계좌에 돈이 있긴 했던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정재는 죄가 있다 없다로 봤을 때 아니 죄를 안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다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아. 안 물을 수 있다. 응. 안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방어할 수 있다. 어? 방어할 수 있다. 약간 그럴 것 같아. 뭐 돈 몇백억 있으니까 뭐 충분히 방어하겠네. 그렇지.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몇백억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감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사람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 돈 어떻게 써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계획이 없던 되게 이제 큰 돈이 생겼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누가 막 수사를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변호사가 들러붙어가지고 막 이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당신께 뭐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선임했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다 뜯겨버릴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내 아는 그 실제 사례인데 그 지방의 모 도시에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죄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가 3명이 거쳐가 거의 무일푼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킨 거야. 아, 그 복권 당첨된 당첨금을 다 날렸다.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계획적으로 이제 못 쓴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그 안 될 거냐. 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행위 때문에 범죄 수익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수익이
추징당하는 거 아니거든. 자기가 한 행위하고 로또로 해서 만들어진 돈은 별개잖아. 그러면 사실 벌금 내라면 내고 시정 살라고 하면 살면 이 돈은 지켜져. 근데 살기 싫잖아. 그렇지. 돈 있는데. 왜 돈 사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변호사가 딱 접근을 해. 막 이제 큰일 난다고. 이거 뭐 당연히 가면은 못 나온다. 돈 많으면 뭐 하냐. 너 거기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접근하잖아? 그러면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잖아. 그럼 이 사람이 딱 와서 사실 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서면 쓰고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면 되는데 꼭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길기 힘든 사건이다. 내가 판사 안 한다. 판사 오늘 저녁에 만나야 된다. 약을 좀 쳐야 된다. 그럼 뭐라 그래? 그 돈을 좀 쓰셔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럼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당첨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20억이다. 그거 이제 별로 크게 생각 안 되는 거야. 선임료 따로 주고 판사 이제 술 먹여야 된다라고 해서 뭐 한 2억 정도 쓰셔야 된다라고 딱 주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2억이 판사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럼 이제 변호사 거기서 한 3억 슈킹하고 근데 이제 졌어 1심에.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호사 신뢰가 안 되잖아. 내가 돈을 주고 썼는데도 그게 안 돼. 그럼 다른 변호사 또 들러고 또 항소심해서. 이 변호사 또 비슷한 패턴으로 또 해먹는 거지. 1, 2, 3심 거치면서 이 사람 돈 다 날려버려. 이게 근데 지어낸 얘기가 실제로 그게 있었어. 근데 이게 또 웃긴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속인 거잖아. 그렇지. 의뢰인을 속인 거잖아.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이제 뭐 지방마다 뭐 이렇게 좀 문화의 차이가 있고 뭐 의뢰인이나 이제 그 사람의 뭐 지식의 정도, 법 관련해서 이제 경험의 정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좀 빠꿈이 법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 설사 그런 일을 당해도 이제 졌잖아. 돈을 써야 된다 해서 돈을 줬는데 결과 안 좋고 이러면 변호사 사무실 앞에 가서 막 1인 시위하고 막 법원 앞에 이 변호사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막 시위하고 변호사 회의 막 진정 놓고 이렇게 하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러니까 또 똑같은 패턴으로 당하고 결국 돈 다 날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마 여기도 만약에 이정재도 몇백억 탔으면 변호사도 비슷하게 작업을 좋은 호구를 만났다. 공사 치고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오징어 게임 2를 기다리면서 원에 대한 각 인물 유형별 이 범죄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자 어떠십니까? 아니 뭐 나 솔직히 뭐 하라고 하니까 뭐 하긴 했는데 일단 내가 뭐 이렇게 솔직히 내가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 그 좀 이렇게 일부 정확하지 않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뭐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몰랐던 용어를 알게 되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게 막 그 어설프게 안겨 가지고 막 분석을 해. 영화에 나오는 뭐는 뭐 어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런 경험 이후에 굉장히 좀 오랜만에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생각을 잘 안 해봤고 이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됐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서 쉽게 이제 접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측면은 뭐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이제 하지 마. 아 힘들어. 네 아무튼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끝내야 되잖아. 네. 극 중에 네. 오영수 대사를 가지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 이런 거 또 하면 우리 다 죽어. 이거 하지 마. 오케이.